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가다판이라는 곳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할머니와 장남이었던 아버지가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그 시절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많아서 어렵게 졸업을 했고 그때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20살이 될 무렵 아버지 친구가 건설 공장 현장 쪽에 벌이가 더 괜찮다는 말을 하며 같이 가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막노동꾼이 되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일만 하셨다는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하러 나갈 준비를 하느라 바쁘셨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제가 아직은 졸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는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나가? 라며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러는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얼른 더 자. 그래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 라며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항상 사랑이 가득했어요. 아빠, 이렇게 일찍 나가면 안 힘들어? 어제도 늦게 들어왔잖아.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다현이랑 승우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도 안 힘들어. 아빠는 잠 안 자고 밥 안 먹어도 하나도 안 힘들어. 아버지가 다시 활짝 웃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자신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 오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덕분에 작은 아빠랑 고모들은 다들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했고 거기다 작은 아빠는 대학까지 나왔다며 그저 큰 소리로 껄껄 웃는 그런 분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오빠와 저는 공부를 잘했고 특히나 오빠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아버지만큼이나 오빠도 참 성실했는데 비싼 학원 한번 다니지 않은 채 혼자서 공부를 해내고자 애쓰곤 했어요. 거기다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제 공부도 봐줄 정도로 참 대단했어요. 가끔 아버지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사 현장에 갈 때도 있었는데 떠나기 전 아버지는 오빠를 앉혀놓고는 너는 이 아버지 대신인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동안 엄마랑 동생 잘 챙기거라. 라는 말을 잊지 않곤 했었는데 아마도 아버지의 그러한 말들이 오빠의 머릿속에 새겨져 버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빠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곤 했어요. 하지만 오빠도 저도 아버지가 왜 그러한 말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먹먹하곤 했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혹시나 그러한 사고가 나서 집에 못 돌아온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걱정들을 하셨으리라 우리는 감히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해 볼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을 건설 노동자로 성실히 사셨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우리 남매는 반듯하게 잘 컸습니다. 항상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던 오빠는 그렇게 합격하기 힘들다던 경찰대학에 합격했고 그 뒤 경찰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은 살면서 아버지가 건설 현장 노동자인 것에 대해 창피하다거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사람들 시선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달랐는데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했기에 선생님들이 저를 워낙 예뻐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그냥 말끔하게 생겨서 그랬는지 제가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한 선생님이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이셔? 의사나 교수나 뭐 그런 분이시지. 선생님이 그런 거 잘 맞추거든?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요. 제가 별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고 건설 현장? 아, 너네 집 건설업 하시는구나? 아닌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하세요. 그냥 성실한 노동자신데? 라며 제가 해맑게 웃었는데요. 그런 제 말을 듣던 선생님이 뭐? 건설 노동자? 그러니까 그냥 막노동 그거 말하는 거니?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네, 맞아요.
공사장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일하세요. 라고 제가 대답했는데요. 그 뒤부터 저를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가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쌀쌀맞게 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여기저기 이상한 소문까지 내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로 인해 제 중학교 생활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 저는 두 번 다시 우리 아버지가 건설 현장 노동자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혹시나 누군가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보기라도 하면 건설업에서 일하세요 라는 말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다들 우와, 직책이 꽤 높으신 분인가 보구나 라며 호들갑을 떨어댔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웃어버릴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지만 그러고 나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동안 그렇게 살았고 대학을 다니던 어느 날은 대학 친구들과 거리를 걷다가 정말 우연찮게 아버지와 마주쳤지만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듯이 웃으며 다가오는 아버지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온 적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제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배고프지? 밥 먹자 라는 말을 할 뿐이었고요.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제 행동은 변하지 않았고 저는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가 창피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할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 부모님 집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장이란 자부심이 꽤 컸던지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보며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힘든 일 하신다고 하던데 맞니? 라며 물었는데 제 기분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집하고 너희 집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는 뉘앙스로 들렸지만 저는 그저 모른 척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곳을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를 하면서 남자친구 엄마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한참 되었지요. 그곳에서 나름 잔뼈가 굵습니다. 라며 농담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런 아버지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 아버지가 꽤 큰 대기업이랑 거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자랑하기 바빴는데요. 그러다가는 결국 평생을 그리 살아서 잘 알겠지만 우리가 많이 양보한 겁니다. 사실 공사장이나 떠도는 근로자와 사돈지간이 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 이 말입니다. 라는 말까지 하고야 말았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우리 오빠의 얼굴이 심각하게 바뀌어 있었는데 순간 오빠가 들고 있던 물컵을 탁자에 3개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룸 안에 있던 양쪽 가족들 모두가 놀라서 오빠를 바라봤고 그러게요. 그쪽 집안과 우리 집안이 사돈이 되긴 힘들겠네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과 수준이 맞지가 않네요. 라며 오빠가 옆에 있던 냅킨으로 조용히 입가를 닦았어요.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남자친구 엄마가 오빠를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쪽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어디 사돈될 사람한테 반말을 합니까? 옛날 어른들 말에 따르면 그런 집안을 쌍놈의 집구석이라고 한다죠. 저도 제 동생 그런 집안으로 절대 못 보냅니다. 오빠가 다시 단호하게 말하며 저를 바라봤는데 그 순간 제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엄마, 아빠, 오빠, 나 때문에 이런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해. 라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제 모습에 다현아, 너 왜 그래? 이게 무슨 짓이야? 남자친구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요. 무슨 짓이라니? 니네 엄마가 우리 가족에게 먼저 무례하게 행동했잖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거냐? 나 너랑 결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니네 집 수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라며 제가 남자친구를 노려봤어요. 뭐? 결혼이 장난이야? 어른들 다 모셔놓고 뭐 하는 짓이야? 남자친구가 소리까지 질렀어요. 니네 엄마가 지금 그러잖아. 수준 차이 나서 결혼 못 시키겠다고. 아니, 우리 엄마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우리 집이 더 잘 사는데 많이 양보했다 뭐 그런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오버하냐고. 까놓고 니네 집 형편이 그러니까 다들 자격지심인 거잖아.
남자친구가 우리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고 그 순간 제가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 남자친구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쯤에서 남자친구는 정신이 반쯤 나가 보였는데 얘! 너 우리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니?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도 하지 않은 채 우리 가족들을 보며 빨리 일어나 나가자 라고 말한 뒤 급히 그 룸을 나와버렸어요. 너 이대로 가면 진짜 끝이다? 남자친구가 제게 다시 소리쳤고 진짜 어이가 없네. 너랑 나랑은 벌써 끝났거든? 길 가다 마주치더라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마라 라며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뒤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를 했지만 차단해버렸고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때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감히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구나 라며 사과를 했어요. 아빠, 내 눈 똑바로 봐. 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저런 인간들과 가족이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난 그 누구라도 아빠에게 함부로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 안 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아빠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 제가 아빠에게 또박또박 말을 했는데 제 말을 듣던 아빠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도대체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가슴이 미어져 내렸어요. 그 뒤부터 저는 어디를 가든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주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그게 뭐라고 그리도 마음을 졸이고 살았던 것인지 제 자신이 한심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렇게 2년쯤이 지난 어느 날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제게 관심이 있다고 다가왔지만 그런 직원의 고백을 제가 단번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씩 제게 다가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거기다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둘이 사귀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다현 씨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라며 그 사람이 제게 물었어요. 우리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세요. 건설 현장이요? 진짜요? 우리 아버지도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그 일 그만두시고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 전전하시다가 못 견디고 혼자 나오셨다는데 그 뒤부터 안 해보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이신데 열심히 일하셔서 그래도 지금은 웬만큼 살만 하세요.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죠?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에 우리를 이만큼 키워내셨는데 저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우리 아버지 정말 너무 멋지죠? 라며 활짝 웃었는데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빛이 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은데요. 아버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멋져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서로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것에 대한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가까워졌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닮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상견례를 하는 내내 양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거기다 우리 아버지랑 시아버님 두 분의 대화가 끊이질 않을 정도였는데 두 분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대화를 하셨어요.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현재 아이를 낳고 출산 휴직계 중입니다. 시부모님도 뭐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분들이신데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일을 그만두셨기에 시아버님과 우리 아버지는 시간만 되면 두 분이서 만나서 수다 떨기 바쁠 지경이었어요. 그런 두 분을 보면 우리 시어머님이 아니 여자들도 아니고 무슨 남자들이 저리도 할 말이 많을까나? 신기하지 않니?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라며 신기해하실 정도였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답니다. 우리 오빠가 땡땡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 중인데 어느 날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말이야, 그 인간 아버지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갑자기 오빠가 전 남친 아버지 회사 이름을 물어봤어요. 땡땡 회사일걸? 하도 끔찍해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건 왜 물어봐?
라며 제가 오빠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라며 오빠가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세상에나 전 남친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배임 횡령했다는데 전 남친 아버지 회사와 집이 압수수색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오빠가 그날 제게 그 회사 이름을 물어본 거였고요. 오빠가 제게 전 남친의 일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여기저기에 다 알려졌었기에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주는 듯 했어요. 그렇게 그 인간들 집안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모양인데요. 전 남친 엄마가 겁에 질린 채 있었다는데 어찌나 겁에 질려있던지 우리 오빠도 못 알아보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 남친만이 우리 오빠를 알아본 것 같다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중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오빠 말로는 그 인간 아버지의 죄가 절대 가볍지 않았기에 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요. 거기다 전 남친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데 아버지 회사가 그렇게 되고 이혼까지 당했다는 소리만 얼핏 들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견 옛날 우리 가족에게 했던 짓들이 생생하게 생각나면서 결국 그렇게 벌 받는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기 그런데 그런 짓과 엮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가슴을 몇 번이나 쓸어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댁이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들 좋은 분들이어서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돈보다는 사람 인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